그러면 추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KDB의 장세호 신산업금융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산업은행 신산업금융실의 장시호 실장이고요. 저는 이제 업무는 주로 이제 신산업 쪽인데 뭐 첨단 산업도 있고 뭐 구산업을 신산업화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ESG 쪽하고는 어떻게 보면 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근접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ESG 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총괄을 하는데 그러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신산업이긴 하나 이제 환경 쪽이 이제 뭐 신산업 쪽도 많긴 한데요. 어, ESG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이제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발표 의뢰를 받고 사실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서 되겠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은행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기로 하고요. 혹시 뭐 관련해서 뭐 질의사항이 있다면 제가 뭐 직접 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직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뭐 혹시 관련해서 뭐 질의사항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은행 내부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산업은행의 ESG 기반 지속 가능 경영 추진 내용을 이제 뭐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저희 산업은행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판단컨대는 본건 ESG 관련해서 의미가 있겠다고 하면은 산업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지금 조선 및 해운 쪽에 실질적으로 ESG 관련해서 금융상품 어떤 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실행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사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장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한 10분, 15분 정도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뭐 ESG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라고 해서 뭐 저희들도 조직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구성되어 있고 ESG 관련해서 우리의 은행의 방향의 설정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대한민국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선진형 정책 금융기관이라고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sustainable, 뭐 infrastructure, investing,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축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최근에 21년 8월 26일 8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고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거기에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에 주문을 해서 ESG 관련 부서를 조직을 구축하고 각종 여신을 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뭐 분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중점 영역 및 실천 과제로서 이렇게 이제 12가지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건데 뭐 이런 내용은 아까도 저기 앞에서 발표하신 우리 권 과장님이신가? 거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중점 영역을 분류하고 실천 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하는 거는 저기 산업은행 내의 일이고 실질적으로 금융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요 12개 항목 중에서 제가 좀 금융과 관련된 부분만 골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략 및 목표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금융 관련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쭉 보시면은 뭐 경영 기반이라든가 정책 금융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영 전략 수립도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조직도 지속 가능 경영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면은 여기 발표 자료에도 보면은 각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관련해서 내부 조직 구축 행보도 나오던데 저희들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담 조직이 ESG 뉴딜 기획부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면은 리스크 관리로 해놨는데요. 저희 산업은행에서도 이제 ESG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뭐 여신 승인을 하면은 심사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부 승인 낼 때 그런 게 이제 이제 구축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본에서 여신 승인 시 ESG 영향 심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대출 투자 승인 시 심사 요소에 ESG 영향 평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17년에 적도 이퀘이트 프린시플이라고 그러죠. 적도 원칙에 가입해서 ENS, Environment, Social Development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녹색 금융 및 친환경 기업에 대한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푸른 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각종 여신 행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ESG 관련 구축하고 있는 것을 푸르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비재무 항목이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아까도 보시면 ESG 평가를 하는데 ESG만을 평가를 해서 이제 각종 평가 기관이 등급을 만들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ESG만을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우리가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통해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데 비재무적 요소의 ESG 요소를 반영을 해서 신용 리스크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ESG 분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K 뭐 탁선남인가 뭐 이런데 이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녹색 금융 지원 산업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금융 지원 조건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그리고 ESG 평가 요소를 반영해서 산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는 뭐 우리 산업은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 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각 산업별로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익스포저 한도 설정을 함에 있어서도 ESG 평가 요소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 상품이나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지속 가능 금융 여신 상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상품으로 환경 안전 투자 지원을 해서 약 2.5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 책임 경영 기업 지원 관련해서 약 5천억 정도가 자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위하고 정부 측하고 협의되어서 이러한 자금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라든가 투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녹색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KDB 그린 챌린저스 200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부탁하시면 별도로 드릴 텐데요. 뭐 이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투자 시장을 선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아까도 ESG 평가를 통해서 채권 발행하거나 이제 대출을 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ESG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서 저희들이 뭐 참여도 하고 운용사 선정할 때 평가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SG 채권 발행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뭐 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ESG 채권 주선, 그리고 지속 가능 채권 발행, 국내 1위 기관으로 뭐 유지되고 있다. KDB가 직접 채권을 발행한 사례고요. 표에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 주선을 해준 기업들에게 채권 발행 주선한 예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체계 구축을 해서 우리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도 원칙을 17년 1월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와 협력해서 ESG 관련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녹색금융공사 설립 얘기가 있는데 설립하게 되면 공사와 어떤 일을 같이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병행해서 ESG 뉴딜 부서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라고 있는데 각종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든가 발생 상품을 만들고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ESG 관련 금융 상품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녹색 금융이라고 해서 지금 그린 본드라든가 그린 론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투자 상품, 본드는 투자 상품이고 론은 이제 대출 상품인데, 그러한 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실질적으로 녹색 금융의 범위와 정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좀 세부적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린 본드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ICMA, 이게 보면은 이크마라고 하는데 영국에 있는 이제 저기 전문 기관이죠, 그죠? 거기에서 프린시플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준에 맞으면 녹색 그린 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관련해서 다른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 뒤에 사례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론 관련해서 보면은 또 그린 론 프린시플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LMA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론 마켓 어소시에이션이죠. 이것도 아마 영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론 마켓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채권과 대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글로벌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해서 대상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하고 하는 기준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상 지나가고요. 실질적으로 산업은행에서 그린 파이낸스 지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기업금융 1실에 있을 때 딜을 했던 건데요. 현대중공업 앞으로 그린 신디케이티드 론 4,800억 원을 주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5월이고요. 글로벌 조선업계로서는 최초로 그린 파이낸스를 한 사례고요. 친환경 선박 수주를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로 했고요. 여기에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선박을 이제 수주하거나 개발하거나 제조할 때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소요자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신디케이션에는 HSBC가 들어왔고요. 중국 공상은행도 들어왔고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업캐피탈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그린 파이낸스 가이드라인은 아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는 론인데 론과 관련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도 있고 공공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ICMA, 그러니까 이크마죠. 그리고 CBS라고 해서 클라이밋 본드 스탠다드, 그러니까는 클라이밋 본드 이니셔티브에서 정한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BS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정의도 있던데요. 여기서 주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이크마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본건을 진행을 했고요. 인정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에 맞거나 맞지 않느냐, 이는 인정기간에 인정을 받고 나서 이제 본티를 진행을 하는데 보면은 인정기간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인정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렇게 있는데 본건은 HSBC 홍콩에서 이제 자문을 통해서 프랑스에 있는 비지오로부터
그린 파이낸스 프린시플에 맞춰서 자금 용도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자금 관리라든가 사후 보고하는 형태의 프레임워크에 적용이 되어서 론이 실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대표적인 론 케이스고요. 저희 산업은행에서 보시면은 이제 ESG 채권 주간 업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고 있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도 나와 있는데 ESG 채권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ESG 채권의 반응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채, 금융채 뭐 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우량 기업들이 이제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자기 신용으로도 하지만 신용도가 좀 떨어진 비우량 등급은 저희들이 보증을 세워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올해 ESG 채권 발행 현황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많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현대제철 뭐 쭉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한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보시면은 뭐 LG화학의 ESG 채권 그린본드 10억 불 발행 주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관련해서 그린본드 3억 불,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린본드 3억 불 이런 발행 주선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이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주관사로 참여했던 실적이고요. 위에는 저희들이 론은 저희들이 여기에 약 한 3천억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있는 대표적인 이제 ESG 상품으로 보면 KDB 탄소 스프레드라고 해서 올해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일환이죠. 이렇게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뭐 자금이 이렇게 있고요. 탄소를 감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뒤에 보시면 저탄소 생태계 관련해서 업종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해당되는 게 탄소 감축, 기온사 같은 경우는 지금 벙커를 떼어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LNG 추진선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LNG 추진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본건 탄소 감축 관련 자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이제 뭐 LNG 추진 선박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수소 선박도 한다고 그러고 암모니아 선박도 한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회원사가 선박을 건조해서 도입을 한다면은 본건 자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자금을 쓰면은 저희들이 금리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대상이 되려면 아까도 글로벌리 이제 채권이라든가 론을 이제 발행하거나 이제 차입을 할 때 전문기관에 대해서 검증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도 외부 전문기관에서 이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설비 설치 계획 적정성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KR에서 이런 평가 지표가 나온다면은 앞으로 여기 검증받는 데에 KR의 시핑 ESG 평가 지표를 이용을 해서 검증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탄소 생태계 관련해서는 이제 조선소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요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ESG 뉴딜 기획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검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자금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를 차감을 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리 차감이 최근에 보면은 금리 수준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기업들의 금리가 한 3, 4%, 뭐 2, 3,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금리 차감해 주는 게 한 1% 가까이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감이 상당히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상 시설 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걸 쭉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연료 전환, 그러니까는 LNG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저탄소 생태계 지원 대상 품목 이렇게 하면은 제가 조선소에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때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어디인지는 여기는 체크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KDB는 뭐 조선이라든가 해운 쪽에 ESG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조선이나 여기 계시는 이제 조선이나 해운 쪽에 KDB와 이제 저 차입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ESG 뉴딜 기획부를 통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사실은 세부적으로 금융 조건이 좀 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외부 노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그런 금융 조건들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나 산업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하다가 한 가지 있던데 수출입은행에서도 보니까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발표하신 자료 중에서 수출입은행도 ESG 평가 요소를 감안해서 금리를 차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차감해주는 데 있어서의 이제 평가 요소는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 있는 평가 지표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금리를 좀 차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KDB에서 이미 그 대출이나 투자 승인 시의 심사 요소의 ESG 양형 평가를 반영하고 있고, 신용 평가할 때도 ESG 요소를 반영하고, 또 탄소 감축을 하면 금리 우대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 필요하신 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